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소식,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는데요. 그것도 갤럽 조사입니다. 이거 심각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말 갤럽에서 이제 다음 주면 30%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나왔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갤럽 조사 결과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 항상 예. 금요일 날 나오잖아요, 오전에. 그래서 금요일 날 지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는요, 긍정적인 지지가 43%, 그리고 부정평가가 46%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밖에서 지금 현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지율인데, 민주당은 35%예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22%인데, 이 자유한국당의 22% 지지율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예.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본다면 말이죠. 이제 앞으로 떨어질 뿐이 안 남았는데 조기 레임덕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고, 또 보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조사도 나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상승하려면 이 전국을 반절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전국을 반절시키려면 제일 큰 것이 이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이에요. 이 핵 문제가 잘 돼가지고 남북 관계 진전도 좀 되고, 그 다음에 미북 관계도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번 하노이 회담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엄청 거짓말했구나. 이 김정은이의 전형적인 기만 전략, 그리고 이제 벼랑 끝 전략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워낙 세니까 김정은이가 주춤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 김정은이의 속내를 다 알아차렸고, 현 정부가 왜 김정은이를 그렇게 말을 믿고 이렇게 무리하게 그 남북 관계를, 그리고 남북 경협, 이걸 카드를 들이댔는지 이제 다 알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현 정부가 느닷없이 이 카드를 이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보여줬던 대북 카드를 한꺼번에 싹 뒤집어 바꾸기는 어려워요. 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현 정부는 아직도 하노이 회담 이후에도 여러 가지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공단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이 정치적인 발언과 입장을 예. 보면 전혀 이 대북 협상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까지는 지지를 올려주는 굉장히 큰 소재였잖아요. 네네. 요것도 약효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배고플 때 밥 먹으면 저 배부르듯이 경제는 한순간에 되질 않아요. 예. 그리고 또 경제도 되려면 지금 늦었지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죠. 근데 네. 정부 다 하는 거 보십시오. 소득 주도 성장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똑같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 지지와 관련되어 있는 큰 정책이 두 가지, 또 뭐 탈원전 정책, 미세먼지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이 경제와 안보 두 개의 축이 있는데 이 축을 바꿔서 새로운 축으로 바꿔 끼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장단기를 그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이 두 개가 제가 보기에는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지지율이 올라간다 흔들 이렇게 정권 초반기 때처럼 막 50%, 60%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예. 구조적으로. 예. 상황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향 추세를 지금 확연히 보이고 있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내려가는 추세를 면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이 갤럽에서 22% 나왔으니까 이게 30%가 넘는다고 봐야 돼요. 30% 넘는 거죠. 예,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 정도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갤럽 조사에서 22%를 넘는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이. 이게 이제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7% 나올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한 자릿수 밑으로 내려갔는데 이거 뭐 이제 정권을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90% 이상을 장악해온 정당이 한 자릿수 빠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네. 이런 어떤 이제 특성이 있냐면 말이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보잖아요. 네. 대구 경북 지역이 이제 말하자면 보수 정당의 아성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번에 창원 선거 있지, 통영 선거 있지, 그 아래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 지지율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작년 11월 달에
11월 달에 22%였는데 22%예요. 예, 올 3월 달에는 평균 36%예요. 그러니까 평균 22%에서 평균 36%니까 평균 14%가 올라간 거예요. 엄청나게 불과 올라가네요. 넉 달 사이에 예. 평균치가. 그러면서 또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보수층이 한국당 지지율이 얼마로 높아졌냐면요. 36%였다가 11월에 이번 3월에는 50%로 무려 14%가 올라갔어요. 이야. 이 얘기는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왜 이렇게 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지? 안 오르지? 이상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때 말하자면 결국은 질문하고 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보계층 인사들이다. 네. 보수층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조사하면 끊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수층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아. 여론조사에 응답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 한국당 지지율이 36에서 50%까지 엄청 올라간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이 전국 흐름의 판도를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장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창원 선거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주겠는데요. 보수층이 결집하니까 뭐 좌파들은 투표장이 좀 덜 나가고 우파들이 더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역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보수층들이 이제 비교적 그렇게 좀 이 진보층은 막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잖아요. 여론조사가 됐던 선거가 됐던. 예, 그런데 이제 보수층이 이렇게 이 지지율이 굉장히 당에 대한 지지율도 올라가고 예. 그 이면에는 보수층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2년간 엄청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층이 결집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상승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번 그 창원, 그 다음에 통영에서의 선거에서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주창하는 게 정권 심판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권 심판론으로 가자. 이번 선거에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그런 그 노력이 현지에 있는 우리 보수층,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보수층이 강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예, 예, 예. 그래서 거기하고 거기 지역의 어떤 민심의 흐름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다 예. 본다면 현장에서의 그 우리 보수 계층의 투표율도 예. 생각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아, 예, 예. 훨씬 더 많이 나갈 가능성도 있고 지금 결집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계속 높아지고 내년 총선에서도 큰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인데요. 황교안 대표 지지율 얼마 전에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뭐 우파 진영에서만도 58%가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도 1등을 달리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연관성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한국당이 임시 비대위 체제로 한 6, 7개월, 8개월 정도 예, 예. 이렇게 운영돼 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한국당 지도부는 지난번 그 2월 달에 이 당원 그 직접 선거위에서 네. 이제 황교안 대표가 말하자면 50%의 지지율을 받고서 탄생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당한 아주 그 합법적인 투표를 통해서 임기 2년으로 안정된 말하자면 그 지도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보수 계층의 지지도 절대적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그것이 이제 황교안 그 대표한테도 영향을 줘서 이것이 이제 차기 대권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고 또 거꾸로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하면 황교안 현 대표가 이낙연 총리를 앞서는 결과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 성향이 거꾸로 이제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수도권에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수도권 하면 이제 경기 인천 쪽하고 우리 서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긍정과 부정 평가가 46%로 각각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네.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에는 긍정이 42%고 부정이 47%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도 말하자면 변화가 서울을 경기 인천이 압박해 두는 거예요. 아하. 이 실정에 대한 비판 네네. 이런 것이 압박해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 안에서도 이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그런 여론조사가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해보고 예. 이런 것이 다 어울려져 가지고 아까 부산, 울산 뭐 이런 TK 이런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이렇게 현 정부와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그런 지지 여론이 이 수도권에서 밑에 지방까지 내려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 이런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내주 이렇게 가면서 그 부정적인 평판이 지방에까지 확산되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그다음에 지지율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발언과 또 이 정치적인 그런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황 대표의 그런 그 발언과 활동이 보수 계층에 상당히 우호적인 평판을 받는 그런 시각과 그런 방향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예. 이런 것도 자유한국당의 결집에 큰 많은 그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황교안 체제가 이제 2월 28일 날 선거를 했으니까 이제 3월 28일 오늘 29일이니까 네. 딱 만 한 달 됐네요. 네. 이 한 달 만에 굉장히 안착이 됐고 이 황교안 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보수 계층에서 이제 믿을만하다, 예.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신호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퍼져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하여튼 뭐 민주당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년 총선 대선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보수 계층이 이제 집중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금 밀어주고 있잖아요. 이럴 때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보수의 대통합, 빅텐트. 그럼으로써 총선에서 이기고 또 그러면서 정권을 다시 집권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말하자면 순풍을 달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그 분위기가 자꾸 이제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아우,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요즘 최근 인기입니다. 꼭 구독하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예, 이제 20만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 10만을 돌파했는데, 이제 20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게 되면, 전옥현 차장님도 내년에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오는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셔야 돼요. 빨리 저희도 100만 가야 되겠습니다. 추천 버튼,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